12월 2일, 정말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었는데 미국 증시는 반대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9%나 급등하면서 4천선을 넘보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거꾸로 0.9%나 하락했어요. 이 엄청난 차이, 이 극명한 대비, 도대체 그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이 엇갈린 두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끈 순풍, 또 하락을 부른 역풍은 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들의 투자 전략을 짜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엇갈린 두 시장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 상승장에서 돈을 쓴 주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어올렸고 또 누가 팔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답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쌍끌이 매수였죠. 외국인이 무려 1조 2천억 원, 기관이 거의 4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시장을 밀어올린 이 강력한 순풍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정말 깜짝 발표가 터진 겁니다. 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인하폭이 무려 1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이 조치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팔았던 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돌려받는다는 거니까 기업 실적에 그냥 즉각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주는 겁니다. 역시나 전문가들도 똑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 관세 인하 발표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자동차 업종의 반등이 코스피 상승에 정말 큰 힘을 실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시장은 이 소식에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보세요. 현대차랑 기아 주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폭등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들까지 덩달아 날아올랐습니다. 이 관세 인하라는 정책 하나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들썩이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하지만 파티가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역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이기도 한 어두운 그림자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정말 숨죽여서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수십 년간 제로금리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세계 경제에 돈을 공급해온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일본이 금리 좀 올리는 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바로 그 핵심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본에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샘물, 즉 엔화를 퍼다가 이자가 더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온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일본이 이 샘물에 수도요금, 즉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두가 빌렸던 돈을 갚으러 일본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악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7%나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약세죠. 게다가 국내 소비자 물가까지 2.4%나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추천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호재, 그러니까 관세 인하 혜택을 직접 받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은 최우선 매수 등급이에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카드인 셈이죠. 반면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가상화폐나 엔화 관련 자산은 일단 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엔진인 자동차에 40%를 싣고요. 꾸준한 우리의 반도체에 30%,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인 조선과 방산에 20%를 배분하는 겁니다. 공격과 안정을 적절히 섞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두셔야 합니다. 12월의 주인공은 단연 미국 연준과 일본은행입니다. 먼저 9일에서 10일 미국 FOMC에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바로 그날 일본은행의 회의가 18일과 19일에 열립니다. 어쩌면 시장의 운명이 바로 이날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거대한 두 힘의 줄다리기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관세 인하라는 이 강력한 순풍이 우리를 더 높이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저 거대한 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인가. 그 승부는 바로 이번 12월에 결정됩니다.